네, 안녕하십니까. 깐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또 옵션 만기일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와 달리 그런 모멘텀에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국내 증시가 전일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제 기준으로 볼 때는 어제까지 팔았어야지 설 연휴 전에 자금을 출금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가 이제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로는 이제 3,091포인트.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3,100이라는 자리대를 소폭 하회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거래대금 19조. 아무래도 관망세가 짙다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외인들이 3,500억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2,800억 정도 매수를 했다 됩니다. 특히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이틀 연속해서 5천억 이상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수보다 상승한 종목군들이 그래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인데,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표시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외인들 같은 경우는 559개야 아주 소폭의 선물에서 매수를 했다가 되고,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5% 이내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마감 무렵에는 마이너스 0.17%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더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0.25를 벗어나야 될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금 출회되는 그 위치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누적 순 매도를 여전히 37,600개야 많이 지고 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니까 개인들의 경우는 이제 매도를 일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0.69% 하락해서 960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고, 거래대금 역시 10조대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이나 기관이나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장 중에는 왔다 갔다 반복을 하다가 이제 1% 정도 상승해서 3,530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했던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받아따지기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중국 역시도 춘절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춘절 연휴를 앞두고 소비 관련주 중심에서의 모멘텀이 좀 나타났다 이 부분이 있었고, 역 RP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위안 정도가 만기가 도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하고 추가로 100억 위안 정도 공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0.74에서 0.95%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다시금 신고가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일 국내 증시가 미선물의 0.45에서 0.58%라는 상승을 선 반영을 했었는데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소폭 오늘은 상승 출발이 나온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 증시에서의 강세 배경 이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계속 같은 내용 비슷하긴 합니다. 우선은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 이 부분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는 케이스고, 그 외적으로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부양책을 더 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과 유럽 모두 다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된다는 부분이 물론 백신에 따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스크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4주 연속해서 나타낸다는 부분이 경기 자체가 정상화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경기가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됐던 것이 2월 말에서 3월달 이때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거의 딱 이제 코로나가 대규모로 발생되기 직전에 자리 때까지 경기가 정상화된다 이런 쪽의 기대치가 높아질 만큼 원자재, 유가를 중심으로 상승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진다 되니까 국채 수익률 역시 상승을 보인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경기가 좋아지는 인플레이션 쪽으로 시장에서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강세 역시 연결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는 차량 결제 자체도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됩니다. 그다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다 부분이 예전 2017년도와 18년도 생각하면 되는데 비트코인의 강세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채굴기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기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도 반도체를 끌고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가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이런 쪽에서 강세, 그리고 항공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신규 부양책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도 역시 강세되었고, 그리고 국제순위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금융.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여줬다가 되고, 반대로 시장에서 방어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쪽이 약세를 보이고, 그 외적으로 그동안 언택트라고 얘기했었던 빵이라고 얘기하는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했는데 변동성 지수가 20 이하로는 거의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폭 반등이 나왔다 정도 될 것이고, 유가가 이제 58불선 근처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 다음에 MSCI 코리아인덱스 같은 경우는 1.22% 하락을 했다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증시와 최근 국내 증시가 약간은 괴리가 발생이 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앞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원래 올해 시장이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었던 시장인데, 워낙에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매기가 한쪽으로 쏠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외국이라든지 이쪽에서의 관점이 국내 증시와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에 어느 정도 메리트가 더 높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될 경우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는 현재 저평가는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국내 증시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좀 더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별화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달러인디스라든지 원달러 환율은 거의 다시금 91선 정도 조금 아래, 그리고 1117원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이 지금 보게 되면 11월 달, 그러니까 국내 증시나 미증시나 바닥을 만들었던 날은 거의 비슷합니다.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세가 이어졌다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스닥은 계속해서 채널 패턴으로 상승을 한다 이 부분이다. 저점 대비해서 현재는 한 28% 정도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단 저항 자리에 왔는데 이 라인대에서 추가적 강세를 보이고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까다로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증시는 신고가를 보인다 부분이 별로 반갑지 않은 이유가, 미증시가 신고가를 보이는데 국내 증시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디커플링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경우는 국내 증시는 그 부분에서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미증시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국내 증시에서 우호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지수인데, S&P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강세가 좀 더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S&P 지수가 강세를 끌고 가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실제로 미증시에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빅테크가 지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의 경기 관련 쪽이 끌고 간다고 됩니다. 그래서 S&P 지수도 최근 들어서 금융주라든지 경기 민감 가치주 이쪽이 다시금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준다 된다. 이 부분은 실제로 미국에 대한 경기 낙관론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가 약 19.74% 정도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상단 자리를 역시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왜 MSCI 코리아 인덱스와 미증시와 차이가 벌어졌느냐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0월 말 같은 저점을 기준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1월 초까지가 약 48% 정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현재가 약 4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 증시가 워낙에 저평가했었기 때문에 재평가 받는 과정은 당연히 했었고, 재평가를 받을 때 당연히 상승률도 더 높게 나온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너무나 강하게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국내에서의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찾거나 아니면 실적에서 찾아줘야 된다. 실적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그 시점이 돼야지 모멘텀을 강하게 받는다 됩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도 역시 경기가 기업들이 좋아진다 된다.
이제는 이거를 확인하려는 과정이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을 한다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 유럽 역시도 그동안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작았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산세 자체가 축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온다가 되다 보니까 유럽 증시 역시도 밸류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국내 증시보다 뭐 그렇게 비싸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이에서 약간은 국내 증시가 추가 모멘텀이 없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달 고가 대비해서 하락했을 때 하락폭이 약 8.44%였는데 지금 현재는 하락폭의 절반 정도 수준 그리고 박스권의 하단자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반복이 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되겠죠. 자, 유가 한번 보도록 하죠. 유가 같은 경우가 작년 2월 말에서 3월 달 이때부터가 유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너졌던 부분이 결국은 코로나 사태였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때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었죠. 그래서 유가가 10% 아래로 떨어졌던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3월 달과 4월 달 유가가 10불에서 2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현재 유가가 올라왔다가 됐을 때 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워낙에 높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유가가 크게 올라간다는 부분이 물가 상승을 비롯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한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강세라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역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자재라든지 그리고 찰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올라간 부분이 국채 수익률 역시 끌어올리는 그런 케이스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금융에서 은행이라는 쪽도 강세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3불과 63불이라는 자리대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코로나에서 빠지기 전에 박스권 마디가 들었다. 현재 여기에 중간 마디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를 더 보여서 63불이라는 자리대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단기 상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바닥을 다질 형태로 전개될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코스피 종합이 마이너스 0.94%였고 그 다음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1%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반면에 중형 같은 경우가 소폭 상승을 했다가 되는데 딱 볼 때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가 아무래도 단기적인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 하락이 컸고 그 다음에 IT가 역시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하락했고 제약 쪽에 하락을 했다 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다 됩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음식료라든지 의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유틸리티 그리고 산업재 그 외적인 쪽은 대부분이 상승을 했다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케이스냐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시총 최상위 종목군 연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 대해서 매도를 한 것이고 그 외적인 쪽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받쳐주고 그 외적인 쪽에서 매도를 안 한다 되니까 그 외적인 쪽에서 주로 강세를 보여줬다 되니까 내수 관련되어서 강세에 띄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경기 가치주가 움직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면서 굉장히 크게 매수를 했던 쪽하고 한 번씩 반대로 움직인다 그런다. 12월 달 같은 경우는 1월 효과를 기대해서 코스닥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매수했었는데 1월 달 들어오면서 그쪽보다는 시총 최상위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쪽이 더 강세에 뛰었었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개인 분들이 또 시매수를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열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약간은 중형, 중대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과열을 만들면은 이걸 해소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만약 국내 증시가 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쪽이 과열을 만드는데 이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현재 받아줄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외국인 소폭 매수를 할 때는 반대이 또 강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빠진다 되고 개인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앞전에 12월 달은 코스닥을 중심한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물려있고 그 다음에는 시총 최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또 물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그 고객 예탁금 이런 자금들이 더 들어오거나 새롭게 매수를 강하게 뽑아줘야 된다. 그렇지 못한다 되면은 지수보다는 결국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이 앞전에도 다 설명해 드렸지만 전체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 그 코스피 내에서 코스피 200이 차지하는 비중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가 전체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60%를 이 15개 종목이 차지한다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가 시총 최상위 종목군 중에서 카카오와 LG 생활건강 정도가 강보합 정도 1% 정도 상승을 제약을 한 전체가 하락을 했다 되죠. 물론 자동차 쪽에서가 하락을 가장 크게 했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최상위가 지수를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총 최상위가 지수를 막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외적인 중대형의 강세에 뛰긴 하는데 지수 자체가 아주 강하지 못하고 하락을 보인다가 되면 그쪽 역시도 상승이 축소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제 지수의 상승이 아닌 하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수급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 같은 경우 NC소프트, 그 다음에 신한지주라든지 그 외적인 은행주들, 하나금융, KB금융, 포스코, 대한항공, SOE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은행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대치 높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민감 가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숨고르기 조정을 충분히 받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반면에 매도 쪽은 매도에서 우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과 거의 비슷하게 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저께 매도가 컸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차 역시 자동차 쪽에 대해서 매도가 크게 출하가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면 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니까 삼성전자가 당연히 매수의 상위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 외적으로 유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정유주 같은 경우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SO에 들어왔다 되고 LG화학에 대해서 매수 들어왔고 롯데케미칼 역시 실적 발표가 나서 향후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치 형성이 되고요. 카카오라든지 NC라든지 이런 인터넷 서비스 게임 쪽에 대해서 역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매도에서는 기아차를 역시 가장 많이 매도를 했다 되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현대차 그룹이 역시 매도를 많이 했다 됩니다. 그다음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무상증자를 했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차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네이버라든지 SKC 이런 쪽에서도 매도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특징주로 기아차 한번 보도록 하죠. 기아차가 어제 시장에서 15% 가까이 하락을 했다.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사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고가까지 얼마 올라갔냐? 124% 올라갔습니다. 124% 올라가고 나서 고가 대비해서 15%, 18% 조정이 세냐? 이 정도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의 협업을 중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중단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모른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25년까지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빌리티 쪽에서가 새로운 혁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율주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 항공 서비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은 상당히 많은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멀티플을 제공을 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슨 역할을 했냐면 촉매제로 한 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성장, 모멘텀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적, 이 부분이 좋아지고 밸류가 비싸지 않으면 무난하다가 됩니다. 그럼 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이 당연히 좋았었고 그러고 나서 현재 밸류 자체가 거래소 대비해서 한 퍼로 따질 때는 한 30% 정도 싸다가 되고 자산 가치로 따질 때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밸류는 싼 상태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은 당연한 과정인데 문제는 이 구간에서 매물을 쌓았다가 되죠. 쌓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추가적인 약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가 될 겁니다. 자,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먼저 강하게 움직이면서 40만 원 잘 때 갔다가 38.2%란 잘 때가 31만 7천 원 저로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줬고 어저께 그 라인대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다 됩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밸류가 더 싸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현대모비스는 밸류가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 GMP라는 모듈 자체가 현대모비스가 주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월달, 3월달 갈수록 모멘텀 받는다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치고 나서 나중에 방향을 윗자리로 본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다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이슈인데 단기적인 부분에서 어제 영향이 컸다 정도 되겠죠. 그러면 사실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제가 앞전에 1월 달에 갖고 있었던 자동차를 대부분 다 팔았다고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갈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숨고르기라든지 조정은 늘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가 고가 대비 20%라는 하락을 겪는다가 되지만 그러지 않고 이 구간대에서 분할로 한다면은 충분히 어제 같은 경우에 조정도 무난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부분 잘 하셔야 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과열이 많이 나타날 때 쫓아가는 것도 늘 생각을 좀 하시면서 쫓아가셔야지 무조건 쫓아갔다가 나중에 빠진다 되면은 그 종목에 물린다가 되는 게 바로 그런 때가 됩니다. 자, 옵션 만기가 내일인데 내일 옵션 만기를 볼 때 제가 왜 시장에서 왜 어렵냐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 자체가 크게 무너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만기까지는. 그게 바로 390에서 392.5라는 자리 때 외국인들이 여기서 현재 660억 정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에서 660원을 한 포지션에서 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규모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지수 자체를 크게 못 뺀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위치에서는 대부분이 콜 매도와 풋 매도, 양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417.5에서 420에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포지션을 볼 때 412.5에서 425 이 밴드 넓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크게 빠지지는 못한다가 되는 것이 이번 만기인데 문제는 만기 지난 다음에 저 포지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 포지션이 없어졌을 때 파생에서는 외인들이 선물 매도만 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부분이 어렵다 되는 겁니다. 자, 지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선물 지수인데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 패턴이 어렵다 그랬었죠. 굉장히 드문 패턴이 나타났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패턴 자체가 위로 넘어가면은 마디 하나가 위로 열린다고 됩니다. 근데 현재는 시장에서 마디를 위로 크게는 못 여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포지션인데 현재 이 구간에서 밑으로 깨진다 될 경우는 직전 저점 한번 깬다가 됩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데 문제는 우리나라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미증시가 강세를 유지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시장에서 미증시가 올라갈 때는 상승 못 따라가고 반대로 미증시가 빠질 때는 빠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는 꼭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동일하다 되는 겁니다. 자, 투자 연락 보도록 하죠. 이번 주 내일이 만기일이고 내일이 설 연휴 마지막 거래일인데 우선은 채널 패턴이라는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채널 패턴으로 전개될 경우가 2,900에서 3,150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하단 자리 때를 실제로 3주 차에 나타날 거냐 그 다음에 한번 나타날 거냐 이 차이는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만기 때가 현재는 420 중간으로 해서 위아래로 밴드폭을 굉장히 크게 잡아놓은 상태에서의 프리백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옆으로 쭉 행보하면서 프리 빼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끌면서 프리 뺐기 때문에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행보를 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지나고 나면은 약간은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가 많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콜에서 외인들이 앞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막아놓은 케이스인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번 만기 이유가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지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불안 매수하는 구간을 여전히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20, 30%를 꼭 남겨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업종별 종목별 차별한데 단기적으로 현재는 가치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아무래도 유가라든지 미국의 경기 낙관론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치주가 충분히 조정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까지 하루 남았는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차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